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컨텍스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가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통해 부모에서 자식으로 단방향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기존 방식을 사용하면 코드도 너무 복잡해지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는 리액트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기존의 프롭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 대신 컴포넌트 트리를 통해 곧바로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컴포넌트든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롭스를 통해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실습하는 동안 사용한 방식이죠. 이 방식의 단점은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로그인 여부나 프로필 정보 같은 것을 전달하려면 반복적인 코드가 많이 생기고 지저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에서 루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C 컴포넌트로 전달하려면 최소 2번을 프롭스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전달하려는 컴포넌트가 10단계 밑에 있다면 10번이나 프롭스를 타고 하위 컴포넌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이 그림은 방금 전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컨텍스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일일이 프롭스로 전달할 필요 없이 이 그림처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에 곧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도 매우 깔끔해지고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어떤 컴포넌트든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컴포넌트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는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 로그인 정보, UI 테마, 현재 선택된 언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상단에 위치한 내비게이션 바에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 버튼과 로그아웃 버튼을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경우 현재 로그인 상태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UI 테마, 현재 선택된 언어 같은 데이터도 곳곳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접근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존 방식대로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통해 넘겨주게 되면 자식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코드는 현재 선택된 테마를 기존 방식을 사용하여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전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는 총 3개의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먼저 가장 상위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서는 툴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theme이라는 이름의 프롭으로 현재 테마인 다크를 넘깁니다. 툴바 컴포넌트에서는 themed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themed 버튼 컴포넌트에서 현재 테마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프롭으로 받은 theme을 하위 컴포넌트인 themed 버튼 컴포넌트에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themed 버튼 컴포넌트에서는 props.theme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버튼에 어두운 테마를 입히게 됩니다. 이처럼 props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존 방식은 실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까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복잡해집니다. 또한 반복적인 코드를 계속해서 작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직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이러한 방식을 깔끔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앞에 나왔던 코드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먼저 react.createContext 함수를 사용해서 themContext라는 이름의 컨텍스트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사용할 컴포넌트의 상위 컴포넌트에서 프로바이더로 감싸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최상위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를 themContext.provider로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더의 모든 하위 컴포넌트가 얼마나 깊이 위치해 있는지 관계없이 컨텍스트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한 코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깔끔하며 직관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컴포넌트에서 계속해서 접근이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텍스트는 다른 레벨의 많은 컴포넌트가 특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포넌트와 컨텍스트가 연동되면 재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벨의 많은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프롭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컴포넌트 컴포지션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는 사용자 정보와 아바타 사이즈를 몇 단계에 걸쳐서 하위 컴포넌트인 링크와 아바타로 전달하는 페이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하위 레벨에 위치한 아바타 컴포넌트가 유저와 아바타 사이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프롭스를 통해 유저와 아바타 사이즈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아바타 컴포넌트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지면 해당 데이터도 추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바타 컴포넌트를 변수에 저장하여 직접 넘겨주는 것입니다. 구강에서 배운 엘리먼트 베리어블 형태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중간 단계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유저와 아바타 사이즈에 대해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유저와 아바타 사이즈가 프롭스로 들어간 아바타 컴포넌트를 유저 링크라는 변수에 저장한 뒤에 해당 변수를 하위 컴포넌트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페이지 컴포넌트만 아바타 컴포넌트에서 필요로 하는 유저와 아바타 사이즈에 대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중간 레벨의 컴포넌트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프롭스를 없애고 코드를 더욱 간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최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이 방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상위 컴포넌트에 몰리기 때문에 상위 컴포넌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하위 컴포넌트는 너무 유연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사용한 방법을 좀 더 응용해서 하위 컴포넌트를 여러 개의 변수로 나눠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이 방식은 하위 컴포넌트의 의존성을 상위 컴포넌트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한 렌더링 전에 하위 컴포넌트가 상위 컴포넌트와 통신해야 하는 경우 렌더 프롭스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에 다양한 레벨에 있는 중첩된 컴포넌트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컨텍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컨텍스트는 해당 데이터와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모두 하위 컴포넌트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해주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지역 정보, UI 테마, 그리고 캐싱된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